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고현곤 논설주간이 한 말입니다. 이 중앙일보의 고현곤 논설주간이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백신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아의 글을 썼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가 이 백신 도입, 정부 백신 도입 TF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달 초 화이자 백신을 좀 더 빨리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TF가. 그래서 화이자로부터 우리는 과학을 하지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냉랭한 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거 맞죠? 우리는 과학을 하지 외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진작 화이자에게 그 화이자가 빨리 계약을 해달라고 할 때는 늑장을 부리고 안 했던 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백신이 진짜 없으니까 이제 급하니까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화이자 측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과학을 하지 외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냉랭한 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23일 화이자와 하반기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그 우여곡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찔끔찔끔 들어오다가 연말께 집중되는 건지 이게 분명치가 않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필요한 물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게 김우주 고려대 아주 전문가, 감염병학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접종률이 얼마입니까? 100위권이죠. 100위권. 세계에서 100권입니다. 근데 정부는 사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왜 현실과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백신 놓친 경위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백신을 놓친 경위를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료제에 매달린 배경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치료제 왜 생각해 보십시오. 감염병이라는 것은 예방만이 탈출구입니다. 예방. 그거는 백신이란 것은 천하가 바보 아닌 다음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제에 매달린 배경이 뭘까? 이것도 규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말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 경영자하고 통화를 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방셀 최고 경영자와 통화해서 확보했다는 그 5월 2천만 명분의 그 이야기. 그게 지금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통화해서 확보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5월 2천만 명분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7월 달에 들어올지 8월 달에 들어올지 9월 달에 들어올지 6월 달에 들어올지 아니 5월 달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홍남기 총리 대행이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말은 했지만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 3차 접종으로 백신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방셀은 미국의 5월 1억 회분, 7월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더나 백신이 하늘의 별 따기는 아닙니다. 이미 36개국에서는 다 모더나를 접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못 구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구하라 할 때는 구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다른 거 부작용이 뭔지 보고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늑장 부렸다는 증거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가 말한 것들은 다 녹취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논란에도 여전히
지금 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요청이 쇄도하자 이 회사 CEO는 외부 면담 사절하고 그냥 통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바백스 2분기 2천만 명부터 하반기로 늦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노바백스 아직 완전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늦춰졌다는 겁니다. 백신 TF 관계자가 노바백스가 벤처기업이라 행정 역량이 부족해서 한국에 사용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어 참 답답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엉뚱하게 노바백스의 업무 능력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에 백서를 쓰든 간에 청문회를 하든 아마 나중에 이 백신 청문회가 어느 정권이 교체되면 백신 청문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또 모르겠지만 또 국회의원이 이제 다시는 180석, 176석 민주당이 가져갈 택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 코로나 상황이 다시 와서 국민들이 그냥 정부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니 자인이 백신 청문회를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죠. 아니, 아마 국민들이 청문회하라고 난리를 법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이 정부가 잘 모릅니다. 백신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상해있다는 것은 그거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때문에만 상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네임 타이틀이 백신 후진국입니다. 백신 후진국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형곤 논설주간이 말한 여기에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자꾸 하는데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줄곧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 하고 자신하더니 지난주 예정에 뒀던 백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인가요? 또 지지난주죠. 갖고 있던 백신의 접종 속도를 못 내는 게 문제다. 갖고 있는 백신은 많이 있는데 접종 속도를 못 내는 게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의료 체계가 잘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접종 속도를 못 내니까 좀 스피드 못 내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있는데 이 의료진들, 이 주사 놓는 사람들이 그래 속도를 못 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서 접종이 원활하지 않다는 듯 나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의료 현장이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료 현장 얘기들은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택도 없는 얘기다. 지금 그 당시 몇 주 전에 그 300 몇만 분, 380 몇만 분이 있을 때 그거는 3일 만이면 딱 우리 능력으로 다 주사 다 백신 논다는 겁니다. 접종률이 지금 4.4%를 넘어서 지금 좀 올랐죠. 여전히 세계 100위권. 지금 4.4%는 지금은 넘었습니다. 이 고영건 씨가 그때 기준을 삼은 건 지난 4월 27일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입력된 게 4월 27일이니까 한 4월 26일 정도 기준일 겁니다. 국민 95%가 백신 구경도 못하고 백신 냄새도 못 맡고 그거 아닙니까? 뉴욕타임스지가 한국을 갖다가 군뱅이라고 했습니다. 군뱅이. 빗댔습니다. 왜? 대통령이 상황을 모르거나 알면서 숨기거나 몰라도 문제, 숨겨도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너무 늦다 이거예요. 이 백신하는 게 너무 늦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늦는가 이거죠.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갖다 왜 저렇게 늦는지.
대통령은 백신 있고도 지금 이렇게 늦다 하면서 마치 접종 현장에서 원활치 않다는 그런 듯 나무라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상황을 모르거나 알면서 숨기거나 몰라도 문제, 숨겨도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난해 백신을 놓친 과정을 다시 추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능우가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가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모두가 다 알죠. 백신을 놓친 과정을 추궁해야 되는 이유가 말이죠. 지난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빨리 계약하자고 자꾸 재촉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빨리 계약하자. 재촉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뻗대는 겁니다. 부작용이나 뭐 혹시 나나 보자 하는 식으로 뻗댄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계약하자고 재촉한다는 거예요. 박능우가 그랬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확진자가 하루 100명 선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선 주자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시아 접종률 1위인 싱가포르가 4월 27일 현재로 23.9%인가 됐고 파이자 모더나와 계약한 그 즈음입니다. 1위 아시아 접종률 1위. 두 사람 말 종합해 보면 백신은 있었는데 적극 달려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K방역을 과신했고 백신을 비싸게 샀다가 문제될까 봐 주저했다는 그런 후문이 들리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 7,900만 명분 구매 비용이 3조 8천억인데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1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 51조 원을 뿌렸습니다. 아니 재난지원금 51조 원을 뿌리면서 3조 8천억 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이 분명히 밝힌 게 백신 7,900만 명분 구매 비용이 3조 8천억 원이다 라고 밝혔다면은 재난지원금이 51조 되면 그게 피발의 새 아닙니까? 피발의 새. 거꾸로 말해서 발피의 새 아닙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입니까? 28조 아닙니까? 선거 부산 간접 지원한다고 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덕도가 갑자기 왜 신공항이 되느냐? 28조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아끼고 값을 2배, 3배 쳐주더라도 백신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누군가가 내가 책임질 테니 가격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백신을 확보하라 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건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국민의 불행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불행이고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리더십 공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런 데서 나오는 소위 오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몸 살이자 혼날까봐 밥줄 떨어질까봐 이런 사람들이 밥줄은 더 많이 준비해놨을 겁니다. 이런 보신주의 그러니까 TF팀은 틀림없이 회의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녹음을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TF팀은 통상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회의할 때 무슨 얘기가 실제 있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조사를 안 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한 조롱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결여되는 겁니다. 관계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분 고영곤 저희 논설주간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아니 왜 백신이 아닌 치료제에 매달린 점이 도대체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이죠. 이후에 여러 차례 기대감을 드러낸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주 그런 들어보셨죠? 2월에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3월 의료기관에 투입됐습니다. 경증의 고위험군에 투약이 가능하다. 중증 환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투약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달리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확산을 막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백신은 걸린 사람 치료제. 근데 그 치료라도 되는 게 아니고 증상을 때리는 겁니다. 증상. 치료제에 매달렸다는 건 너무나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감염병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전염력입니다. 확산입니다. 공포의 확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균을 주사 한 방 놈으로서 죽여야 된다. 그게 항체를 생기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항체를 몸에 생기게 하는 이 백신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거는 의학의 의자만 알아도 건강이란 건자만 알아도 상식입니다. 근데 치료제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치료제에 지나친 기대를 했다.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는 2021년 봄에는 자 이제 봄 지났죠. 한국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치료제라며요. 치료제 같으면 내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내가 왕왕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란 말입니까? 청정국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 저는 짓거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치료제만으로는 청정국가요? 그 국민 놀리는 얘기, 국민 놀리는 얘기. 그러니까 이 고용곤 이 논설주간이 분노해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분노하니까 이게 백신이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한 서너 가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소신인지 장사 속인지 이 저 사람 전 세계 백신은 충분하지만 치료제는 부족할 것이다. 서 회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 회장이라는 사람도 자기네 약을 갖다 팔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장사 속인지 아니면 소신이 그런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취임 직후에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중대재난재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인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언은 아니더라도 백신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한미 백신 스와프 같은 설익은 에드벌룬으로 적당히 덮고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늑장을 찰컥 부려놓고 그래서 백신 못 구해놓고 미국 탓을 하려고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참 못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그래 미국이 없다 야 거절했다고 그럼 미국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의 심리적 장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늑장 부린 게 우리 백신이 늑장 부려서 못 구한 건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 가덕도도 28조, 재난지원금도 몇십 조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박능호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보챈다 이거죠. 계약하라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은 모르죠. 한미 백신 스와프 같은 설익은 에드벌룬 가지고 적당히 덮고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올여름 휴가철에 집단 면역 국가끼리 이제 백신 여권 주고받고 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 국민들은 다 연말이 다 돼도 우리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다면 그때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뭔가 잘 모르죠. 왜? 앞에 한 달, 두 달, 뒤, 석 달, 11월, 12월 앞을 내다봐야죠. 이 홍 총리 대행이란 이 북총리란 사람도요. 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 약 올리는 겁니다.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말 됩니까? 그래서 파이자 하다가 이제 또 중단했습니까? 네? 우리 접종 계획은 처음부터가 세계 100위권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라 이겁니까? 문 대통령은 백신을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대통령이 호령을 했습니다. 백신을 정치화해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 그러면 언론에서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백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빨리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고영곤 논설주간, 중앙일보 논설주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백신 걱정을 하면은 가짜 뉴스고 소모적 논쟁이라고 화만 잔뜩 내고 말이지. 접종률 100위권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사과도 한마디 안 한다 이거지. 이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백신 걱정을 하면서 뭐 얘기 말 좀 하고 하면은 말이죠. 대뜸 한다는 얘기. 가짜뉴스 한다고 그러고 소모적 논쟁 벌인다고 화만 내고 정부는 그러면서 또 대통령까지 백신을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지 말라. 그건 누구에게 하는 소리겠습니까? 네? 언론에 대고 하는 소리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 백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비판자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접종률 100위권 현실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사과를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대한민국이 왜 100위권 가본 적 있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100위권 가본 적 생겼지 않습니까? 저번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초기에 작년 2월달 이거 빨리 봉쇄해야 된다. 중국에서 춘절이 있으니까 막아라. 6번이나 건의했잖아요. 감염병 학회 전문기관에서 다 안 된다. 이거 빨리 봉쇄해야 된다는데 봉쇄했습니까? 봉쇄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왜 봉쇄를 안 했습니까? 저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스트 초이스라고. 전염원으로부터 봉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봉쇄입니다. 봉쇄. 그런데 이 정권은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발병 많이 했다고 대구를 봉쇄하자고 한 홍모라는 사람 국회의원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문매를 맞았죠. 아니 봉쇄를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갖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난 1, 2월 달에 다 막아버렸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몇 번째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부한 나라들, 이제 110 몇 개국이 됐었죠. 100개국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오욕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자, 이제는 백신을 맞은 그 나라가 100번 가까이, 하여튼 100위권 안팎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국민 여러분, 우리 하나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쯤 되면 책임자들이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정세균도 사과한 적 없고 이낙연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없죠. 자, 질병관리청장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과를 안 했습니다. 백신 이게 빨리 구해야 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그게 나라 아닙니까? 네, 더 이상 하면요, 제가 입이 좀 거칠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정권도 정권 교체가 눈앞에 보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100% 다시 이 정권의 연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제 자기가 나중에 가서 단일화를 안 하는 사람이 혹시 튀어나오면 그 사람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단일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지금 조짐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선 나오겠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면 말이죠, 고집 센 사람, 별 득점도 못할 사람, 예상이 득점이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대선 선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일화 꼭 해야 됩니다. 단일화가, 야권 단일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네,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안보 한미동맹을 갖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앞으로 성장하는 성장대한민국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